이러는 것만 간질 증상이 아니라고. 대자비 증상, 그것도 일종의 간질이라고. 여자친구한테 간질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어? 나는 의학적인 사실을 말했을 때. 자랑이다 그냥. 어? 엄마 나갔다 올게. 엄마 나간다고. 그래, 아까도 이랬어. 뇌전증이에요. 뇌전증이 뭐야? 간질. 너 미쳤어? 진짜야. 아저씨 말이 맞아요. 간질이에요. 그럼 구급차를 불러야지. 괜찮아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이 드라마가 뇌전증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데자뷰가 한국말로는 기시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전증 환자들이 실제로 데자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축두형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는 네. 일부 있는데요. 네. 네, 뭐 이제 잘 알려진 거긴 하지만 네. 실제 빈도상으로는 이게 가장 흔한 것은 아니고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특히 축두형 뇌전증 환자들이 이제 성인은 가장 많으니까 네. 축두형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메스하면서 뭐 속에서 뭐 뜨거운 게 훅 올라온다 뭐 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흔하고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발작하기 직전에 뭐 아주 불쾌감이 든다거나 아, 감정적인. 그렇죠. 뭐 아니면 네. 공포심이 든다거나 뭐 상황이랑 전혀 네. 상관없이 그런 것이 이제 발작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축두엽 안쪽에 해마라고 하는 기억과 관련된 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시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 이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뇌전증 증상이 쓰러져서 온몸을 떠는 대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좀 다양하게 특이해서 진단을 많이 놓쳤던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네. 발작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운동 증상을 동반한 발작과 네. 운동 증상도 동반하지 않는 발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증상을 동반하는 발작 중에도 뭐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심지어는 이제 의식도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네. 손만 까딱까딱하게 되는 네, 그런 네.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발작 중에서도 완전히 쓰러져서 대발작까지 가지 않고 잠깐 정신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발작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운동 증상이 동반되지 않고 정신만 살짝 나갔다 들어오는 형태의 발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알아채기가 잘 아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명은 외래에 이제 다리를 떤다고 해서 뭐 이제 떨림이라고 해서 왔었는데 다리를 못 떤대요. 근데 다리를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떠는 거야. 가지고 다리가 떨어서 어렸을 때 내내 혼났대요. 다리 좀 떨지 말라고 엄마한테. 네. 근데 이제 20대 성인이 됐는데 이 떨림이 자기가 봐도 이상하니까 와서 체크해보니까 이게 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그냥 수전증인가 해가지고 그냥 지내셨을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부분적인 발작이 아니고 보통 그래도 의식을 잃고 그냥 쓰러졌다 할 때 그때는 병원에 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애들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연 하나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20살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년에 한두 번씩 쓰러졌는데요.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점차 안 보이고 소리도 점점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서 있기도 힘들어서 꼭 기대거나 앉거나 누워야 되고요. 초등학생 때는 치과에서 이빨을 빼고 피를 많이 흘려서 처음 쓰러졌고 그 뒤로는 생리하거나 시험 전날 밤새면서 무리하거나 할 때 쓰러져서 아 원래 허약 체질인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병원 가보라던데 그냥 몸이 무리해서 생긴 거니까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대부분이 겪는 일 아닌가요? 어떠세요? 병원 왜? 이 케이스는 보면은 네. 우리가 아까는 발작
동영상을 봤지만 이거는 발작은 아닌 걸로 네. 더 추정이 되네요. 네. 왜냐면 보면 여기 뭐 시야가 흐릿하면서 점차 안 보이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이런 의식을 잃기 전으로 이렇게 점점 진행이 네. 되는 그런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만이 흘렸을 때 뭐 이런 때 증상이 있었다 이런 네. 걸로 봐서는 뭐 아마도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뭐 병력만으로 다 구분되는 거는 아니니까. 네, 네. 증상만 듣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는 물론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약간 실신을 시사하는 증상과 이제 발작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세 변화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네. 증상, 뭐 일어서고 나서 이렇게 어지럽다가 쓰러졌다. 네. 이러면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 한 실신 이런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심장이 뭐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있었다, 뭐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뭐 심장 부정맥에 네, 의한 그럴 수 있죠. 그런 실신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혓바닥을 깨문 흔적이 있었다. 아니면 뭐 소변을 이렇게 실수를 했다.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발작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네. 이제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의식을 잃었던 경우에는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한 3분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운동 증상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한 경우에 이제 발작을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뻣뻣해지는 형태로 그냥 실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뻣뻣해졌다고 다 이제 네. 발작인 거는 아니고요. 실신 중에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경우엔 정말 오해하기 쉽겠네요. 네. 이제 좀 쓰러져서 몸이 자세가 이상하니까 이건 분명히 발작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실신이라고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심장 때문일 수도 있고 자율신경계 이상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이게 무리해서 생긴 게 아니니까 이제 병원 가서 좀 정말 검사를 해봐야 된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신이라도 의식 저하가 있을 때 검사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반복적으로 증상이 네. 반복되면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겠고요. 네. 그 뇌전증 같은 경우에 이제 뇌파 검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뇌파 검사 검사를 가장 해서 기본. 네. 거기서 정상이 나오더라도 정말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 길게 이제 자면서 찍는 비디오 뇌파 검사라는 네.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실시엔이나 뭐 심장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뭐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나 아니면 뭐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뭐 그런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심장 때문에 부정맥 때문에 이제 생겨가지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건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 그 다음에 뭐 고혈압, 당뇨 이런 혈관성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이 그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실신을 한다. 네. 그러면 그거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병원 방문하셔서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뭐 CPR 같은 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실신으로도 쓰러질 수가 있고 발작을 하면서도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신을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실험 카메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근데 굉장히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일단 의식이 있는지를 보고 자꾸 뭐 이제 물어보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119에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다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잘 대처를 한다고 하는 정석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의식이 있는지를 네.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네. 의식이 계속 없는 상태가 길게 유지된다고 하면 이제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네. 대개 이제 대발작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발작은 한 3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 회복하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만히 기다려주면 되고요. 다만 그 과정 중에 이제 기도가 막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이제 꽉 조이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옷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침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고개를 좀 옆으로 돌려주고 네, 하는 네.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네. 뭐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입을 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아. 있는데 사실 뇌전증 발작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자칫하면은 그 발작 환자의 치아 사이에 손이 네. 끼면서 도와주려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절대로 입 안으로 손을 넣으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고개를 옆으로 네. 젖혀주고 이제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위험한 거 좀 치워주고. 그렇죠. 네. 신고 빨리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대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애매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몸을 떨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거나 네.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배우신 대로 CPR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100% 네.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작을 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쓰러졌는지 봤던 목격 상황들을 기술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제 발작하는 걸 봤다, 대발작을 하는 거 봤을 때는 몇 분 정도 어떻게 했는지 지속 시간이나 양상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나이스죠. 네. 하나 저 추가하고 싶은 네. 얘기는 저 환자들 진료하다 보면 네. 이제 발작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바로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아, 물어보는 맞아요. 분들이 네,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아주 뭐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발작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 자체로 네. 뇌가 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2, 3분 만에 저절로 멎고 회복이 되는 발작은 이제 사실은 그때마다 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그 발작을 네. 넘기고 대신 네. 이제 몇 번 그런 횟수가 있었다. 그런 네. 거 다음번 진료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불안해가지고 계속 그냥 할 때마다 병원 오는 것도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다음에 이제 그 발작 횟수가 늘어나면 약을 좀 늘리고 이제 그런 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실신과 발작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 그리고 대처하는 법 알아봤고요.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